이제 사실로 다퉈야 되잖아요. 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요. 국민의힘이 또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6월 추장관 아들의 1차 병가 끝날 무렵에 휴가 연장 때문에 국방부에 문의 전화를 한 게 여성이었다. 여성 목소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성인데 기록은 남자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학생 추장관의 네, 신원식 의원이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지금까지 드러난 뭐 완전히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들어온 이런 그 정황만 보면은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대 일지하고 또 군 그 복무 기록하고 또 다르고요. 그 날짜, 병가, 휴가 일수, 일자 이런 게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 사후에 짜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강한 의혹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빨리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지금 검찰에서 글쎄요. 여태까지 9개월 동안 문개했는데 지금 이제 하는 신용은 하지만은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요?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거 검찰 조사 결과를 이제 봐야 된다.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여태까지 뭘 했습니까? 여태까지 하진 않았잖아요. 이해는 되죠. 네. 왜 못했느냐?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녀인데 그 문제를 제대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추미애 현 장관이 결자 해지하거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그것이 이 사건을 푸는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그 민원실에 전화를 한 것이 여성이었다는 것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이제 주장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는 이 녹음돼 있는 서버에 녹음되어 있는 한 1,500여 건 관련돼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그래요. 만약에 누구로 정해지면 만약에 그게 추미애 장관이든 아닌 다른 인물이든 어떻게 이어질까요? 제가 뭐 가정법에 관해서 대답을 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왜냐하면 가정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상황을 복귀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피콜센터에 누군가 전화한 것이죠. 네. 그랬더니 당사자는 책임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부대에다가 이것을 회신한 것이고 부대에서는 이제 서일병을 만나갖고 상의를 하고 그 일지에 남겨놓은 것이죠. 그럼 2년 반 전은 복원해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버를 뒤져갖고 그 당시에 녹음을 갖다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부모가 전화한 것인지 아버지가 전화한 것인지 어머니가 전화한 하신 것인지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 국방부에서 검찰에서 이 서버를 갖다 다 확인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라면 보다 좀 신빙성 있게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제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지난번에 자대 배치 추첨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탁이 있었다 하는 폭로를 갖다 전달해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책임 있게 문제 제기를 갖다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만약에 민원실에 전화한 거하고 문제 삼다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민원실을 폐지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은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원실에서 전화할 수 있는 것은 민원 이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이제 그럼 갈래를 한번 쳐볼게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그다음에 자대 배치 의혹, 그건 별개로 할게요. 먼저 민원실부터 집중할게요. 조금 전에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서 뭐 다 청탁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민원실에 전화한 거 청탁입니까 아닙니까, 김 의원? 저는 우리 민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실 민원실에는 누구나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장관이든 뭐 차관이든 뭐 군 장성이든 부모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전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나는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보좌관이 군부대나 국방부에 전화한다든지 부대 배치에 대해서 민원을 한다든지 그렇죠? 통역병으로 좀 해달란다든지 이런 거는 완전한 위법 탈법이죠. 그런 게 이제 동시에 밝혀져야 되고 네. 다만 현직 장관으로서 처음에는 뭐 보좌관도 군부대에 전화한 일 없다 그러고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접촉한 일이 없다라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현직 장관이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로도요. 뭐 법정에 갈 필요도 없이 현직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책임지는 최선봉에 서 있는 장관으로서는 책임을 질 일이 이미 차고도 넘은 겁니다. 예. 예, 우선 그 민원실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이제 그 다음 이슈 넘어가게 되면 지금 불법 탈법이 있었냐, 보좌관을 통해서 전화했냐 이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에 따르면 그 당시에 기록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면담 기록이 다르고 업무 보고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에 이것이 불법적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면담 기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지를 갖다 일치시켰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오히려 행정 오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남았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갖다가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반론이고요. 예. 다음에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전화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전후 맥락에서 보면 8개월 전에 이 문제가 시작됐지만 최근에 와서 드러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상황 하에서는 보좌관이 혹은 아들한테 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개연성을 갖다 몰랐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지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을 불러서 너 전화한 일이 있느냐, 아들하고 이런 문제 갖고 협의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어떤 오해를 갖다 불러일으킬까요? 당연히 그거는 뭐 공모다, 또 무슨 위증교사다 이런 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면 보좌관 네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예. 오히려 투명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오늘 대정부 질문 4일째 오늘 사회 분야에도 또 추미애 장관 이제 출석해서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아들 의혹 관련 논란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잠깐 듣다 왔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추석 명절 넘겨서 뭐 국정감사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까지 끈다고 한다면 야당도 부담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21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서 이 문제 하나만 갖고 올해 국회 1년을 다 보냈다고 한다면 그건 야당도 부담이 되고 뿐만 아니라 국정을 관리하는 여당도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명절 전에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도 들어가면 많지 추석 명절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걸 갖다가 정리하고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부담이죠. 야당이라고 계속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여당이 특히 추미애 장관이 또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닌 예. 계속 해명과 그다음에 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계속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작년에 증거인멸이 증거 보전처럼 없어요. 계속 이러다 보니까 네. 이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수많은 여당 의원들이 이것을 옹호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처럼 하나 벗기면 또 안에서 또 나오고 하니까 이것은 국정감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신변잡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또 다했던 수많은 군 장병들 또 전역 예. 병사들의 사기가 걸려 있는 문제고 공정성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그냥 있을 수 있는 문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국방부까지 이 문제 때문에 수장부터 장관서부터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야당이 책임져야 되나요? 의혹 제기하면은 쿠데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 이것은 여당 특히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시기적으로 추석 전에는 털어야 된다는 민병두 의원의 진단이었고 김영우 의원은 자칫 국정감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사회부문 정책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요. 앞서서 신원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성이 민원을 넣었다. 근데 대신에 민원 제기한 사람은 추미애 장관의 남편 이름이 기재돼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요. 나도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첫날은 그랬잖아요. 남편한테 물어볼
형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물어보고 왔겠죠, 그 사이에. 물어본 거예요? 예. 또 부부간에도 안 물어봤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신원식 의원이 밝힌 의혹 제기랑은 다르네요. 신원식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네. 주말 부부라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 신원식 의혹 제기한 것은 전화한 사람은 여성 목소리였고 예, 기록은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원식 의원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죠. 추미애 장관이 실제로 전화를 하면서 그 민원을 갖다 받는 콜센터 직원이 그러면 전화 주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남편 이름을 갖다 기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신원식 의원이 문제 제기하기 전에 첫 번째 대정부 질문에서 전화를 한 적이 없고 그럼 네. 남편이 전화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말 부부라서 확인하지 못했다 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좌관은 따로 불러서 만약에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은 뭐 공모했다든지 위증교사를 했다든지 이런 불편한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부부간에도 대화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예. 그 사이에 이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그 분명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잠깐 뭐 국정감사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뭐 김영우 의원님이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아마 추석 전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갖다 적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수사가 완벽한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밝혀낼 어떤 불법이 없고 그렇다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아까 그 선대위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예. 국민을 위한 길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 추미애 장관은요. 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이 그러니까 아들의 명예훼손적 용어로 깎아내리거나 하지 말아달라. 이 진실이 힘이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일째 이어져 오늘 마지막 날인데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 장관은 그동안 의혹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반박을 하고요. 바로 잡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잡힌 사실이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인했고 여기도 네. 보니까 또 오늘 뉴스에도 뭐 나도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넣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화는 했지만 민원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나중에. 그래서 여태까지 추미애 장관이 보인 그 태도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네. 거짓말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보좌관 전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소설 쓴다 그러고 야당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국방위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군 장병들의 그 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뭐 무기만 첨단 무기여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온통 국방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놓고 이게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그럼요. 말이죠.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우 의원이 볼 때는요. 그 추미애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4번 나와서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기조를 유지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히면 야당에서는 수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검찰이 제대로 된 그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늦긴 했지만은 조국 전 장관도 자리에서 물러난 거예요. 네. 정권의 부담도 되고 또 국민들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났다고 봅니다. 예. 그건 이제 경우가 좀 다르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공세로 상황을 이해를 했고 그래서 검찰 개혁안을 갖다 조속히 발표한 다음에 그거로 소임을 다 한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나는 그 권한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겠다 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수없이 많은 의혹만 제기된 것이고요. 또 특히 야당이 고발한 죄목들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반에서 성립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보좌관과의 결부 여부 이것만 쟁점은 남아 있는 상황하에서 지금 어떤 그 수사선상에 네. 소환 대상에 오르지 않은 상황하에서 의혹만 부풀어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갖다 물러나게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의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거짓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결국 김영우 의원은요. 그 위법 탈법한 것이 아니고 대응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문제를 삼아서 결국 거취를 표명하라는지 중요하죠. 예. 그 야당의 어떤 입장을 좀
대표적으로 전해드렸어요.